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하늘은 7개, 땅은 28개, 건물도 28개.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유의하세요.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저 얘기 말씀드린 대로 뭐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농림지역에서 무슨 행위야, 이거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다 묻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토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한 대로 교수님만큼 좀 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슨 책, 그 책 봐서 될 일이에요? 아니 복부인들이 어느 날 책 봐서 복부인 된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공인중개사가 전국에서 수석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땅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저같은 사람이 제가 제 문제 보면은요, 어디서 낯이 익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출제한 문제. 근데 이게 정답이 몇 번이지? 저도 못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땅 잘 봐요? 아닌 거예요. 아시셨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바로 뭐냐? 하늘은 7개. 도시의 하늘이냐 비도시의 하늘이냐 하도 얘기 들으셨죠? 그 다음에 땅. 자, 이번에는 좀 1부에서 3편까지는 이제 보통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공적 장부를 했는데 그 유명한 지적이라는 거 28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도 원래가 28개 시설군에다가 9개 그 시설군이죠. 28개 용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린벨트 때 얘기했죠. 9개 시설군에 제일 먼저 9번이 그 밖의 시설군이야. 거기에서 28개 용도로 가는 게 어떻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거 달달 웬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부동산이 보이면 그럼 뭐 수석 합격 거은 사람이 부동산 제일 잘 봐야 되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보시고,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요거는 100번 1000번을 강의해도 조금도 지금 얘기한 넉넉한, 인간은 넘치지를 아니합니다. 항상 모자란데, 이 강의를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중독이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들 오셔가지고 뭐에서 무슨 강의는 어떻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저보다도 더 달달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아시셨어요? 도시와 농촌인데, 농촌은 우리나라 국토의 84%예요. 그래서 이걸 비도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은 4개예요. 보통 얘기한 주상공록이라고 우리는 주거, 상어, 공업, 녹지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는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만 있다라고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서 무슨 지역? 녹지 지역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다면 녹지 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보통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거,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서 나머지 국민은 행위를 자연 녹지 지역으로 그냥 있댄다니까. 있는 아래에서 무슨 행위를 국가에서 행위를 요번에 20개 해라, 다음번에는 30개 해라, 그 다음번에는 40개 해라, 행위를 완화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도시지역이라는데, 비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84%,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6%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정책이 관리지역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이전에 그 위에 상위, 지금 얘기하는 더 위에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서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인터넷에 보면은 지난번에 아마 2편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린벨트 투자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린벨트 투자 10계명, 그러면 그거 알면은 그린벨트 투자합니까? 아니면 또 그거 알면은 그린벨트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판단 능력, 택도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황 박사 카페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 그린벨트 투자 10계명,
그거 갖다가 제가 조목조목 법률 내놓고 갖다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별히 땅이다라는 건 인생을 바꿔준다라고 그랬죠. 아무나 바꿔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쉽게 좀 배우시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그 유명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정책이에요. 누가 만든 정책?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에요. 상업지요? 상업용 건물만 줘. 공업지요? 공장 건물만 줘. 근데 거기다 아파트 짓다고 짓지 마. 이거 아니에요. 주거지요? 주택만 줘. 사람 살게. 근데 거기다 공장이더라. 짓지 마. 상업지역에서 짓는 로봇 짓지 마.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만든 거다. 이걸 국토정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국토정책을 수립하면 국민한테 알려야 되지. 알리는 게 공람이나 공청이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럼 이 토지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안 나와 있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현재 있는 내용만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내용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내용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있는 내용만 나와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가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가 시험본 게 아니고 어느 논문에 봤더니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98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8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럼 지난번 시간에 등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부동산에 갖는 권리에서 보듯이, 부동산이 갖는 권리에서 등기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6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5개는 소유권을 갖다가 빌려 쓰는 권리지, 5개 권리가 소유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소유권을 갑구에다 놔놓고 을구에다가 나머지 5개 권리를 보내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몇 개? 98개가 있다 이거예요. 98개 중에 하나의 법을 위에다가 놓고 나머지 97개 법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98개 법령 중에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소유권처럼 하나의 갑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에 올라가는 게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소위 말해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97개 법령은 그 밑구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법령은 자, 아까 등기부에서 봐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법령이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국토계획법, 부동산의 98개 법령 중에서 국토계획법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제일 위에다가 써놓고 나머지 97개 법령이 해 그리고 조장해요. 하지마 이거는 금지예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몇 개 법령이? 97개 법령이. 그 97개 법령은 첫째 법령 보고 해 하지마 라고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약 340여 개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냐? 저는 요거를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본적지역 그 현주소라고 써놨어요. 본적지는 뭐냐? 국토계획법. 현주소는 지금 현재의 본적지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아니면 해방 놓고 뭐하고 그리는 법령. 그래서 본적지와 현주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쉽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적지는 자, 좀 전에 강의해 드린 거 있죠. 바로 뭐냐면 도시냐 비도시, 농촌이냐 아니면 도시지역이냐. 요것이 본적지에 나와 있어요. 몇 개 하늘이라고 했어요? 7개 하늘. 이거 더 쉽게 이해 못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법 아니에요. 제가 만든 규정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국토계획법에서
하늘이 7개 하늘 중에서 7개 하늘,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7개 하늘의 하나구나. 도로가 몇 메다구나. 이라고 우리는 것만 명기해 놓은 게 국토계획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군사시설에 관련된 거, 뭐 기타 여러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문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전부 97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지목이 나오죠. 28개 지목. 면적 나오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본적지, 국토계획법 나오고 나머지 97개 법을 바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제 등, 그래가지고 뭐 지역, 지구 등이라고 나오는데 지역, 지구, 구역제 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대 97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대한 지나간 이력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저 내용이 아니다. 현재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게 현재 이력서예요. 현재 이력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1대 97인데 반드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냐, 최고고도냐, 도로는 얼마냐, 이거를 명기하는 것이 지금 1번 법령이에요. 나머지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냐,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뭐냐, 또 아니면은 제한보호구역이냐라고 우리는 건 이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지역이다라고 우리는 건 바로 뭐냐면은 산업집적 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성장관리지역, 그러니까 공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우리면서, 그런데 가능하면 뭐래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번에서 보면 도시냐,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하늘은 4개 하늘,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하늘은 3개 하늘이라고 했죠. 도시 하늘은 주상공록, 비도시 농촌 지역은 관리농림 자연, 전부 합쳐서 7개 하늘.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온. 자, 좀 전에 있는 화면을 봐보세요. 도시지역이라고 나왔어. 근데 두 번째 화면에 봐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만 나와. 이건 무슨 지역에? 비도시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국토의 84%. 몇 프로? 84%가 농촌지역이다. 16%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의 하늘은 4개, 비도시지역의 하늘은 3개, 전부 합치면 7개 하늘. 그거는 국토계획법 1번에 나오는 얘기다. 그게 97번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1대 97. 이걸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땅으로 해서 딱 7개로 나눈다. 주상, 공록,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근데 이게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7개의 계획은 바로 아래다가 게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또 한번 보면 이것도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인데 전번에 앞전에 나와 있는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다릅니다. 또 복잡해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당연히 무슨 지역? 농촌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복잡하죠.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관리해가지고 뭐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공람 중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자, 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죠. 지금 그럼 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재수 좋으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게 형질 변경의 지목 변경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용도가 바뀌는 거, 상업지역으로 바뀌든 이렇게 바뀌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 토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걸 이제 대학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최고, 자, 토지를 배운다라고 그러면은 형질 변경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것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 아, 강의는 하지요. 인위적으로 자꾸 거기다가, 여러분들 민낯이라고 그러죠. 쌩얼이 좋아요. 여기다가 뭡니까, 가위질하고 뭐하고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그 메스된 게 좋습니까? 쌩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용도 변경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걸 강의하려면은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봐보려면은 이 지역이, 자, 도시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 여러분 그린벨트 얘기했죠. 광역 도시 계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앞으로 뭘로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높다 낮다,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자료에서 된다, 뭐에서 바뀐다, 이 내용을 갖다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땅이 어려운 거예요. 자, 땅의 현재 이력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다 이거요.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나오는 법령은 전부가 98개.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지역, 지구, 구역이 340개예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끝에 자가, 저한테 이거 듣는 분 아주 귀가 따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끝에 자가 지역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땅이야, 땅. 주거지역, 주거용 땅, 상업지역, 상업용 땅, 공업지역, 공장 짓는 땅, 녹지지역, 녹지용 땅이야, 관리지역, 관리하는 땅이야, 농림지역, 농업과 임업에 사용,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땅이에요. 지구라고 그런 거 뭐라고 했어? 건물이라고 했어. 자, 만약에 지구,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용 땅, 주거지구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에요. 지구라는 용어가, 그 유명한,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한참 들으셨죠?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건물 건축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구라는 게 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역은 하지 말아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지 마.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 군인용 건물만 져야 돼, 개발하지 마. 농업구역, 농민만 사용하는 땅이다, 개발하지 마. 농업용으로만 사용을 해. 요게 구역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이 자그마치 340개예요. 340개를 어떻게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땅, 지구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건물,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위를 갖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시간이 아마 요거 강의하면은 시간이 다 될 텐데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주거지역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 고향 파주시에 사세요. 그럼 파주시 땅값하고 고양시 땅값하고 누가 비싸요? 고양시 땅값이 비싸죠. 그럼 파주 다음에 연천군에 누가 비싸? 당연히 파주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파주의 개념 가지고 연천에 가서, 파주의 개념 가지고 서울이나 고양시에 가서 땅값을 분석,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평균 가격이 있어. 서울의 강북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은 1,500만 원이다. 서울시의 강남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은 2,500만 원이다. 그거보다 위치가 좋거나 목이 좋거나 그러면은 3,000만 원, 4,000만 원. 떨어지면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평균, 보통 에버레이지라고 얘기하죠. 평균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이 있어요. 파주시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천군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대충 몇 군데 돌아다니면 압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제 강의를 듣고 만약에 현장 가시거나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고속도로를 놓을 인터체인지를 답사를 합니다. 어디냐면은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민자고속도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는데 인터체인지가 어디 생기는지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는 바로 요에서 요 논뱀이 요만큼 잘려져서 여기로 나온다라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저 제자들하고 회원님들하고 신청하시는 분들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턱대고 여기 땅값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평균 주거지역이 파주시도 예를 들어서 금천의 주거지역이고 제 고향인 봉일천의 주거지역 저기 그 유명한 용주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파주읍의 주거지역, 법원읍의 문산읍의 주거지역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산읍에 가서 주거지역은 평균 가격을 잡아내면 돼요. 만약에 교화다라고 하면 교화지역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업지역은 1배에서 7배예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40%에서 90%예요. 여기 도면 나오죠. 자연녹지는 30%에서 70%예요. 생산녹지 20%, 30%, 계획관리지역 30%에서 40%, 또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뿐이 이제 강의를 못 해드리는데 다음번에 요거는 낯설은 지역에서 찾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주거지역을 100으로 봤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문산에 가서 보든 봉일천에 가서 보든 아니면은 그 유명한 용주골에 가서 보든 이걸 봤다. 그럼 봤으면 이 지역의 평균 주거지역 가격이 100이구나.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용주골이 옛날 용주골이 아니야. 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저는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용주골 한번 처음 가보고는 아주 빨깍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잊질 못하는데 근데 지금 가면은 아니다 이거야. 상업 기능이 많이 쇠퇴가 됐죠.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근데 바로 뭐냐면 기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평균 300만 원이구나. 그러면 상업 기능이 최대한 활동이 됐다라 그러면 372이 한 2천만 원 돈 되겠구나. 근데 기능이 위축이 돼 있다. 그러면 300만 원이나 600만 원뿐이 더 되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지역이 프로테이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갔더니 도로 여건이 좋고 땅에 생긴 여건이 좋고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라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다음번에 시간에는 이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